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지초입니다. 네, 자주 뵙네요. 네. 네, 저는 두 아이 키우면서 사업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키성장인데요.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뉴트리라이트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큰아이 성장 때문에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가 운동을 했어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엘리트 축구를 했는데, 그 6학년 때 가장 성장이 잘 되어야 할 그 시기에 1월부터 8월까지 1cm도 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막 병원도 찾아가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키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성장 주사를 맞춰라, 아니면 뭐 한약을 먹여라,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생각해낸 것이 이 아이가 편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영양소가 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집에서 뭐 코스트에서 샀던 그런 영양제들도 있었지만 좀 좋은 영양제를 좀 찾고 싶다 해서 뉴트리라이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때 이제 그 6학년 그때부터 그 제품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이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는데, 저희 아이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갈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 영양소 하나하나의 어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론적으로만 보통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그거를 효과를 다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랬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6학년부터 중3까지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 왜냐면 그 영양소 하나하나에 그 마치 약을 먹듯이 바로 직효를 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쭉 먹였는데, 이 키성장 그대로 제가 제품을 그대로 넣었거든요, 아이한테. 그랬더니 중3 동안 중학교 3학년 내내 20cm 정도가 컸는데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운동하는 아이들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보통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그 성장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어떤 적당히가 있지만, 뭐 운동을 전공으로 하는 아이들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너무 노출되니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부딪히지 않아도 그냥 근육이 끊어진다거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 경기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3년 내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급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영양소가 더 필요한데 운동도 극한으로 하죠. 그런데 한 번도 부상이 없었다는 거는 저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정말 기적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그 사례를 충분히 가지고 제가 충분히 느끼면서 뉴트리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정말 효과를 내는 그런 그런 영양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성장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전적 요인은 20% 정도이고 비유전적 요인은 8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80%에 한번 걸어보는 거죠. 자, 유전키를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요. 계산하는 방법은 아빠 키, 엄마 키 더해서 플러스 13 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남자 아이 키고요. 여자 아이 키는 마이너스 13 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여자아이의 예상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전적 예상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전적 예상키를 175인 아이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예상키보다 10cm까지 더 자랄 확률이 95%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유전적 예상키가 작을 거라고 그렇게 확장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 급진기가 어느 때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성장판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인데요. 만 3세까지가 가장 많이 키가 자라는 시기예요. 신생아 때 약 50cm 정도 자라는데, 그 이후부터 만 3세면 한 5세까지죠. 5세까지 한 100cm 정도. 굉장히 급성장기를 하는 시기이죠. 이때 영양이 충분히 들어가면 아동기 때도 착착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때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아동기 때 좀 많이 아프다든지 성장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만 3세 이전의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영양에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시기를 참 놓쳤어요. 두 번째 시기인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저학년.
이 시기가 보통 말하는 제2 그의 성장 시기, 사춘기죠. 사춘기에 한번 더 급성장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기 때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판은 무엇일까요? 팔, 다리, 뼈 끝부분에 있는 연골 조직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바로 성장판으로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성장 인자로 바뀌거든요. 이 성장 조절 물질인데요. 성장 조절 물질이 뼈에서 나오는 성장 단백질하고 딱 연결이 돼서 성장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뼈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필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하고 아연인데 아르기닌이 충분하면 성장 호르몬이 5배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은 사춘기쯤에 모두 뼈로 바뀌면서요. 길이 성장의 끝이 나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5세,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7세 때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이렇게 뼈에 이제 제대로 이제 가서 성장판을 이제 뼈로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어디에 먼저 쓰이냐면 비만일 때 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먼저 쓰이고요.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먼저 씁니다. 그래서 급한 거부터 해결하고 마지막에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픈 아이들이 성장이 아무래도 더딘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그쪽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걸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잘 분비가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장 호르몬은 유전적 요인으로 이제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올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배고픈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먹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애들이 잘 먹는구나 할 때 너 키 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른들이. 그 이유가 그때의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게끔 하는 거죠. 인체의 신기한 신빙구 같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단백질의 양이 풍부할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혈당이 내려갈 때 잘 만들어지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잘 먹으니까 밤 9시에도 먹이고 또 먹는다 그러면 또 10시에도 먹이고 그렇게 재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약간 배고픈 상태여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의 뭐 단백질이랄지 그런 간식 정도 먹게 하고 그렇게 자게 하는 게 훨씬 더 밤에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산이 그러니까 비만하면 또 성장 호르몬이 그쪽에 쓰인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만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딥슬립 상태죠. 10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 더 많이 분비될 때가 있죠. 스트레뉴스 엑서사이즈라는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그 딥슬립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학업 성적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실태가 어떠냐면요. 요즘에는 열량이 정말 과다해요. 열량이 과다한데 막상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들, 칼슘, 비타민C, 비타민 A, 철분 같은 것들이 부족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만율이 5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영양 방임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나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영양에 대해서 이 정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먹고 컸어 하고 방임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식생활을 소홀히 방치하면 성장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마리 아기 돼지 한번 사진 보실까요?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난 아기 돼지들이래요. 네. 믿을 수가 없죠. 엄마 돼지, 아기 돼지 두 마리인 줄 알겠는데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태어난 그 돼지들인데 마가린 식단을 먹은 돼지 그리고 마가린 플러스 설탕 식단 그리고 표준 식당을 먹은 돼지의
이렇게 신체의 반응,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린 플러스 설탕 뭐죠? 대표적으로 바로 빵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 맞춤형 영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영양소가 또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영양소가 있을 때 어디에 쓰이냐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먼저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일상생활하는 데 쓰이고 남는 것들이 성장에 쓰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우리 아이 키는 큰데 말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열량 영양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가 작은데 몸무게는 좀 많이 나가요 하는 아이들에게는 열량 영양소보다는 비타민, 물기지와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성장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면역력을 키우는데 먼저 쓰이는 거기 때문에 면역이 되게 잘 유지되는 게 성장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체온이고요. 체온이 물론 낮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아이들 따뜻하게 입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 제대로 호흡을 하는지 그리고 식사량과 태도 여기서 보면은 잘 씹으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서 림프절이 이제 활성화돼요. 그렇게 되면 면역이 또 올라가거든요. 꼭꼭 씹으면서 식사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시간과 그리고 변 상태 정도 보면 면역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건강의 필수 영양소 한번 볼게요. 오메가3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불필수 지방산이죠.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인데 최근에 특히 더 먹기가 힘들어졌죠. 오메가3의 역할은 뭐냐면 단백질과 합쳐지면 인지질이라는 거에 구성이 되거든요. 인지질은 뇌의 수분을 제외하고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뇌의 대부분은 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질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서 나쁜 것을 가려서 통과시켜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고요. 임신 18주부터 먹게 되면 뇌용량이 커진다고 해요. 네, 태아의 뇌용량이. 그래서 나중에 학원 많이 보내시는 것보다 아이 키울 때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는 것이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이나 면역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요즘 아이들 정말 식이섬유 먹지 않거든요. 가공식품을 특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에 그런 것만 먹다 보니까 식이섬유의 양이 특별히 더 챙겨줘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 환경호르몬 배출이나 중금속 배출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특히 장 건강, 장 관리, 장 상태가 좋으려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잘 먹어줘야 되죠. 가장 흔한 예로 그냥 사과 껍질 까지 않고 과일 세정제에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먹는 것이 가장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산균이에요. 정말 장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영양분이 흡수가 잘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고대의 히포크라테스도 모든 질병은 장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도 장의 중요성이 계속 얘기가 되어 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더 세컨 브레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장은 제2의 뇌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관 중에 유일하게 뇌의 신호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뭐 긴장하거나 그럴 때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파민이라는 즐거움 호르몬 있죠. 즐거움 호르몬은 장에서 50%가 생성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산균을 먹은 2세에서 5세 아이에 특히 더 보실 수 있는데 대조군에서 실험군이 2배 더 이상 성장을 한 것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건강 필수 영양소에서 비타민 A부터 살펴볼게요. 비타민 A는 빨리 생성돼야 하는 모든 세포에 작용돼요. 근데 아이들이 커야 되니까 근육도 커야 되고 뼈도 커야 되고 피부도 커야 되고 다 늘어나야 되죠. 비타민 A가 엄청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크는 아이들 중에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를 2주 정도 충분히 먹게 해주시면 코피가 전혀 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포 분열할 때 가장 좋은 필요한 비타민 A를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아이들 성장에는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자, 단백질과 오메가3가 만나서 인지질이 되고 단백질이 비타민 C를 만나서 콜라겐이 되는데 이 중간에 이것들을 잘 만나게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예요. 예, 그러면 이게 대사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 대사의 양이 어른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로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타민 C는 뭐 너무 많은 역할이 있지만 지능을 높여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면역에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시키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양소인데요. 칼슘과 인과 비타민 D가 만나면 집중력을 또 키워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면역도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죠. 면역에도.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막을 또 형성해서 유해산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해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만나면 훨씬 더 이게 증폭되는데 비타민 E가 어디서 발현이 되냐면 저희 오메가3가 비타민 E로 쌓여 있잖아요. 그 쌓여 있는 비타민 E의 양이 그 하루 일일 권장량의 300%거든요. 정말 오메가3만 제대로 잘 드셔도 굉장히 그 피곤함이 없어진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영양소는 망간이나 요오드, 엽산과 아연 같은 영양소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유아기, 아동기 때 정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을 위한 주요 영양소 중에 특히 또 제가 강조드릴 게 철분이에요. 철분. 철분은 단백질과 합성해서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9개월에서 18개월 아이들이 빈혈 발생률이 굉장히 높대요. 철분을 먹을 곳이 뭐 고기 이런 데인데 그게 일단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흡수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흡수가 안 돼서 이렇게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요. 소화 기능, 식욕 감퇴, 그리고 집중력 감소,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성장 발달도 저하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분을 먹는 데도 중요하지만 철분을 어떻게 흡수를 시킬 수 있냐면 비타민C도 함께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뼈 생각하면 칼슘이죠. 칼슘은 뼈 성장에도 정말 필수인데요. 칼슘과 단백질이 6대4 정도로, 4대6 정도로 해서 뼈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칼슘이 어른들보다 2배 더 많이 먹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 신경 안정제죠. 집중력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칼슘. 그런데 1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가 칼슘의 양이 기준치보다 이렇게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해야 할 영양소 단백질입니다. 키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사람의 그 물을 뺀 나머지 기관의 8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호르몬, 면역 세포, 모든 기관, 뭐 콜라겐 모든 거의 주 원료이고요. 그 어원이 뭐 제일 중요한 으뜸에 뭐 이런 뜻에서 왔다고 해요. 단백질은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만나면 뼈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뭐 콜라겐, 헤모글로빈, 그리고 세포막 모든 게 형성이 되는 게 단백질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단백질 그릇이 작으면 영양소가 다 이렇게 없어지죠. 예. 그런데 단백질 그릇이 크면 영양소가 다 담겨서 제대로 영양소가 잘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무조건 1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방해 요인을 좀 알아보면요. 비만이나 성조숙 중에 성장 방해 요인이 되는데
비만하게 되면 성호르몬이 증가되고 그럼 성조숙증이 오겠죠. 성조숙증이 와서 빨리 그 성장이 마감이 되면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죠. 그럼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막 검사 많이 받으시죠. 일회용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성조숙증 아이들은 고기나 그 외식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학원 수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잘 뛰어놀고 즐겁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이 성조숙증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아이가 더 남자아이보다 5, 6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8세 미만, 남자아이는 9세 미만에 나타날 경우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 방해 요인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갈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뭐 없을 수 없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성장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스트레스는 숙면을 방해해서 잠을 잘 못 자게 하고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때문에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3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성장에 특히 성장에 특히 좋을 것 같고요. 해결 방안으로는 저희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쉬운 거 스킨십이래요. 해결 방안을 바로 마련해 주지 못하지만 그 스킨십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을 2시간 이내에 영양 보충하면 특히 더 잘 흡수가 되는데요.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은 그 주 3회 이상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 훨씬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장 호르몬 운동을 시작한 후에 약 10분 뒤부터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헉헉 찰 정도의 그렇게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 1시간까지 분비가 된다고 하고요. 결국 아이들은 밖에서 햇볕에서 뛰어놀아야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이죠. 이게 분비가 왕성해져서 특히 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왜 등교할 때 아침에 2바퀴 돌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허벅지 근육이죠. 저희도 이제 뭔가 생각이 안 나고 답답할 때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걸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벅지 근육을 움직여주면 가장 큰 근육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움직여주면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 활동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픽업하지 마시고 좀 걷게 해주시면 학원 가서나 학교 가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운동이 성장뿐만 아니라 요즘엔 또 학습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운동과 학습의 그 연관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안 하는 아이보다 백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대요. 이 백지는 뭐냐면 신경섬유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백지를 많이 생성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하나 보실게요. 통해 성적 향상을 이룬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의 성과는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심장에서 다량의 혈액이 뇌의 곳곳으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에서는 뇌의 성장 촉진제로 불리는 신경세포 성장인자 BDNF가 증가한다. 새로운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마는 물론이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까지 활성화되면서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Gets the body more active, and so from that, what happens is it happens in 2 ways. One is there's more blood flow going through the body, and it also, when you exercise, it stimulates protein production or growth of new body tissue, and so it can't potentiate or make it so that there's more brain growth. So it has to be coupled along with the fact that you're doing some type of academic task or some type of studying in conjunction with this potential growth. 네, 이
이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이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수학 성적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 성적도 운동 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운동 강도가 더 높아질수록 성적도 더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수면은요, 면역 시스템 복구 기간이죠. 특히 아동은 필수적으로 정말 수면이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골수를 만들고요. 뭐 1시부터 3시까지는 간을 복구하는데 어른들도 막 1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은 간 건강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거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는 호흡기와 폐,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위장을 정화한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먹는다든지 음식을 섭취하다든지 그럼 위장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자,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면 약간 체온이 떨어진대요. 네, 약간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는 게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도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 없는지 네,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트리키즈 제품으로는요, 저희 제품으로는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 제품이죠. 그리고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 요번에 새로 28가지의 유기농 야채, 과일이 들어가 있는, 부활료도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뉴트리키즈 프로틴. 네. 저희 프로틴 너무 좋죠.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소화 흡수가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상한 것들. 그래가지고 너무 순수한 최고급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 건강 필요하니까 유산균과 그리고 칼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합계가 한 달에 19만 3천 원 정도. 제가 예전에 한약을 먹을 때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썼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약은 약이잖아요. 네, 약이기 때문에 또 따로 영양소는 또 따로 필요해요. 제가 늘 했던 게 밥 잘 먹는 약 주세요 그랬거든요. 저희가 아이가 잘 안 먹어서 밥 잘 먹는 약 주세요 하면 어쨌든 그 영양가를 이렇게 얻는 그 밥을 잘 먹게 되는 그런 거를 바랬던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직접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제2차 성장 시기, 사춘기 시기에는 정말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티츠팩 같은 경우에는 뭐 더블X 종합영양제가 들어가 있고 두뇌 구성 성분인 DHA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때문에 아세로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타민 B를 충분히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비타민 B군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량으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비타민, 자연 비타민 B는 제가 필요한 양만큼 먹어줘야 되는데 그 합성 비타민 B를 정말 많이 먹는 거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희 굉장히 귀한 비타민 B 플러스,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칼맥디,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이요. 그리고 아세로라 C 이렇게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격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 한 달치가 30만 원 정도고요. 아이들 키 성장에 정말 필요한 그 시기, 2, 3년의 시기에 충분히 넣어줘야 할 그런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으로 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먹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주먹씩 먹이잖아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최적 섭취라는 게 있어요. 권장 섭취량은 이거 정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이하 먹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최적은 건강한 상태를 더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상태, 그런 섭취량이고,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라고 있는데 부작용이 나지 않는 최대 섭취량까지 저희 아이들은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신경 써서 영양소를 더 많이 상한 섭취량까지 넣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제품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키성장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식품 부당 광고가 274건이 적발이 되었대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 저는 지금 속단이라는 한약재 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속단의 효능은 뼈를 단단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키를 크게 해준다는 키성장 제품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명 키성장 제품 대부분은 여기 이 정품 속단이 아니라 전혀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는 엉뚱한 식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생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먹으면 키가 커진다는 키성장 제품들. 제조사도 제품의 형태도 수십 가지로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원료에 속단이라는 한약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을속, 끊어질 단자를 쓰는 그 이름처럼 부러진 뼈를 이어주고 근골을 강화시켜주는 한약재로 유명한 속단. 키성장 제품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속단 효과 같은 경우는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시키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으세요. 그런데 원료를 살펴보면 속단은 속단인데 한속단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단과 한속단,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국내에서 속단이란 이름으로 유통되는 약재는 크게 두 종류로 중국 사천지방이 원산지인 천속단과 국내에서도 자라는 한속단이 있습니다. 키성장 제품들의 홍보처럼 뼈를 단단하게 해준다는 일반적 의미의 속단은 바로 중국이 원산지인 천속단. 식약처 식품 데이터베이스에도 중국산 천속단이 속단의 정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성장 제품들에 들어가는 한속단은 대체 어떤 약재일까? 정품 천속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제 조소 한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한속단 같은 경우는 이게 몸에 열을 떨어뜨리는 약이거든요. 감기에 쓸 수 있는 약이거든. 한의학적으로 보면 해열제입니다. 한속단은 조소라 그런 이름으로 열을 내리고 부기를 가라앉힌 데 효능이 있다. 염증 같은 걸 치료한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한속단이 들어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성장 제품 대부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그것도 석 달 이상 장기간 복용할 걸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한속단에 대한 거는 그렇게 깊게 탐색이 된 일이 없습니다. 장기간 복용했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한속단엔 독성이 있다며 복용량을 준수하고 임산부는 아예 복용을 금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각종 한약재들이 검증 없이 식품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성장 식품 제조사들은 임상실험 같은 철저한 연구를 통해 나온 제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속단 이외에도 다른 약재들을 함께 섞어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키가 크는 효과는 물론 안정성 면에서도 입증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과열되면서 그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네. 저 뉴스를 보고 정말 놀라웠는데요. 2015년 정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금지가 됐었거든요, 판매가.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원료를 그럼 바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이클 땡땡이랄지 종근땡의 아이땡,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원료를 보시면 환기 추출물 등 복합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옆에 한속단 이렇게 써 있죠. 너무 버젓하게. 예. 사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은 영양소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모두 다 다른 가격에 사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월에 이렇게 많이 비싼 가격에 드시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 환기 추출물 등 복합물이 기능성 원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됐는지, 기능성이 됐는지 그걸 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키 크는 건강식품 인증 논란이죠. 예. 자, 키성장 물질을 먹고 나서 3.3mm, 센티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가 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많이 컸네 보지만 막상 또 이렇게 빼보면 3.3mm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숨만 크게 쉬어도 이 정도는 커지죠. 네, 그리고 키성장 음료 인증, 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할 때 허술을 한 거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보면은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 2달 말고 석 달, 네 달, 넉 달 후에는 오히려 안 먹은 쪽이 더 컸대요. 그리고 3.3mm가 이게 진짜 이 건강기능식품의 행정조치를 받을 만큼 유의미한 거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를. 그래서 이 식품들의 보면은 이제 약재들이죠. 이거는 약재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또 이렇게 보면요. 간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들이래요. 이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그러니까 개발하고서 또 심사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심사위원회는 약재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자, 심의위원 보면은 약재 전문가가 없는데 약재가 들어간 걸 도장을 찍어준 거죠. 네. 그래서 식약처도 믿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었었던 건데요. 근데 또 이렇게 잊어먹을 만하면 또 다시 나오는 이 제품 소비자들한테 꼭 비교해 주셔서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지 않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키성장 음료 제조업체 관계자가 또 교수가 심사했다고,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10대 때 먹은 게 20대 때 나오고 20대 때 먹은 게 또 30대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기, 그 성장의 시기에 아이들의 정말 영양을 잘 책임져 줄 수 있는 저희 제품 가지고 성장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